일단은 어제 이 선반영됐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은 이제 수급이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여가지고 있고 또 어제 시점에서는 이제 기관들 모처럼 만에 매수했거든요. 그러면 이 매수가 지속되는 것보단 최근 기관들 매매 형태를 보면 2박 3일을 못 넘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뭔가라도 호재에 굉장히 의존하고 싶은 굉장히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약한 그런 상황이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부채 협상한 이것이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것도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이 안 맞으면 또 한 번 틀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어제 올빼 방송이라든가 우리 공개 토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이제 바닥권을 테스트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종목 장세 계속 가자 그런 말씀 드릴 맥락으로 여전히 수익 추구 전략을 지금 나서는 것이 지금도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오늘 새벽은 미국 시장은 결국에 부채 한도 없다, 문제 없다. 바이든하고 매커시가 한마디 때문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에다가 흑해 식량 협정이 2개월 이제 연장됐다라는 것도 식료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다소 위축시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졌고 그다음에 중소형 그 지역은행이죠. 예금이 급증했다. 뱅코프의 예금이 급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은행권들의 리스크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홈디포가 실적 부진을 해서 주가가 빠졌지만 오늘은 타겟이 실적 개선이 좋다 나오면서 지수 상승 마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연준에서는 동결이나 인상이나 이거에서 굉장히 논의가 있지만 금리는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로가 뭐냐면 지금 미국 역시도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매파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를 용인하고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리는 동결 쪽으로 이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강세로 마감한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뭐 전 업종들이 다 강세를 보였어요.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을 본다면 암호화폐가 강하게 움직였지만 국내 시장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기 수소차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연료전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도 전기 수소차, 반도체 그다음에 연료전지, 배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압축했으면 좋겠고 약세 업종을 본다면 식음료라든가 제약바이오가 숨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ETF 시장에서도 보면 여전히 자율주행 섹터와 반도체,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전 세계의 부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버핏이라든가 몽고라든가 이런 해외 투자기관들이 일본의 상사들을 비롯해서 일본 기업들 주식을 매수하면서 3만 포인트를 돌파했다라는 거거든요. 21년 9월 이후로 3만 포인트 돌파했고 그다음에 지금 90년 8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부러움의 대상이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게 된 배경을 보면 엔화 약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의 실적 호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자 그다음에 1분기 성장률이 0.4%로 3분기 만에 3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즉 일본은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신고가의 정신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거죠. 지금 제일 큰 부분이 미국과 중국 갈등, 미국과 캐나다 갈등, 미국과 유럽연합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중국이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 조짐이 지금 나오고 있고
월가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하향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위안화가 포치를 했죠. 7위안, 1달러에 7위안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지난 월요일 시점이죠. 장중 등락이 2.2%였기 때문에 1.1%까지 하락하는 것은 지지받으면 긍정적이지만 이걸 깼을 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지금 위안화가 7달러를 돌파하면서 결국 이게 워낙 강세 전환하는 데는 이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코스피 시장은 중간에 끼인 그런 고래들 사이에 끼인 새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BNP 파리바에서 한국은행이 5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온세미컨덕터가 한국에 2조 6천억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자, 이런 이슈들, 그다음에 부채 한도가 잘 진행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모처럼 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트리플 매수하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강세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국내 같은 경우는 1분기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78% 감소했고 코스닥은 45% 감소했다라는 거죠. 즉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다시 부각되기 전까지는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위안화가 1달러에 7위안을 돌파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전환하는데 다소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것이 상승,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할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박스권으로 시장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어제 21% 증가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 공매도 5,300억으로 전일 대비 6%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 반대로 이제 기관들은 1,500억으로 31%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5월도 이제 절반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 누적 공매도가 6조 1,200억으로 전일 지난 4월달 13조 9,100억. 자, 이 부분보다 공매도 규모가 감소될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시장은 이제 바닥권은 확인됐다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종목 장세들 활발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주가에는 지수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전히 어제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했죠. 1,337원 20전으로 0.1%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여객 시장에서도 1,334원 81전으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일단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와서 1,250원 수준까지 회귀했을 때 시장은 강세로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외국인들은 이제 1,600억 코스피 순매수하면서 누적 8,700억으로 매수를 늘렸고요. 코스닥에서도 어제 모처럼 2,297억 매수하면서 3,900억으로 누적 매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역시도 4,600억 매수하면서 5,900억 누적 순매수로 늘려놨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그동안 외국인들 코스닥에서는 공매도, 배터리 관련된 공매도를 집중하면서 지수 하락을 유인했는데, 자, 오늘도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해 온다면 역시 시장은 이제 바닥은 확실히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도 또 매도 전환한다면 또 역시 바닥권, 진바닥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지수는 상승했지만 코스피 거래대금은 7조 2,200억으로 전일 대비 11% 감소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 7% 감소한 8조 9,900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예탁금은 4.23% 급감하면서 49조 9,400억으로 급감했는데, 그다음에 CMA 역시도 6.4% 급감한 64조 800억 기록했어요. 고객 예탁금과 CMA가 전일 급증했다가 오늘 급감한 것은 결국에 기가바이트 공모 청약 관련된 그런 자금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끝났기 때문에 환불받는 금액이 다시 증시로 유입된다면 문제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주목하자고 했던 거는 마켓머니 펀드의 자금 유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1조 5,900억 마켓머니 펀드로 자금 유입되는 모습들은 여전히 수익 추구 그래도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마켓머니 펀드의 자금 유출입을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마켓머니 펀드 쪽에서 자금이 들어온다면 시장은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장중 조정으로 끝나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적극 수익 추구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의 훈풍으로 해서 상승 출발할 수 있지만 어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반영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도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 이런 가운데서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딱 압축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얻을 그런 기회들 많기 때문에 압축해서 매수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불안정해 움직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 탄력은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타개할 정책적인 것, 시장의 신뢰를 받는 정책들을 나온다면 니케이도 신고가 냈는데 코스피도 한번 신고가 내는 것들을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정책의 신뢰성과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개선되는 시점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기미가 나온다면 코스피 시장도 강한 반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중 어떤 악재 기사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여전히 침착하게 실적 개선주들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 우리 시장은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우리 실적이라는 그 무기가 우리 계좌를 살쪄줄 것이기 때문에 지수 조정 시 염려하지 마시고 실적주를 매수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행사는 주가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자신문에서 배터리데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배터리 관련주들 반등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한국과 말레이시아 미래협력 강화회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들, 그다음에 철도 관련 쪽, 이런 쪽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이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 어제 발표된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 움직였기 때문에 연속성 갖는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 주 계속적으로 있는 게 탄소 중립 국외 관련 쪽 양자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 관련주들 아직 안 움직였거든요. 한번 매기가 들어올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테슬라 그리고 배터리데이 관련한 종목으로 성우하이텍이 오늘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낙수 효과를 받아가는 실적 호조 자동차 부품주들, 그중에서도 다냐쌤이 아진산업 말씀해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수익률은 73%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함께 점검 도와주시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어제 강세를 보였던 거는 기아차가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다.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 진출한 성우하이텍이 부각받고 있고, 또 멕시코에 있는 것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수주도 기대될 수 있다, 이런 이슈였어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 삼성증권에서 15,000원 목표를 제시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15,000원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기관들 매수가 굉장히 유입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다면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쉬는 그런 국면이지만 기관들 매수가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가 15,000원을 보기 전까지 그다음에 1차로는 12,500원까지 한번 1차 목표 보시고 12,500원 돌파한다면 그 시점에서 15,000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아진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6,000원 1차 목표를 드렸었는데, 자, 어제 공개방에도 이거는 더 갈 수 있겠습니다. 욕심 한번 내볼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아진산업 역시도 어제 거래 수반됐고 기관내 매수 유입되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6,400원 지지받으면 어제 같은 경우 우리 7,400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로 했거든요. 그래서 6,400원 지지받으면 7,400원까지 가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핫테마까지 바로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겔싱어 인텔 CEO가 20일 방한해서 삼성전자와 국내 생산 협력을 논의한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인텔과 관련된 게 무엇일까? 삼성과 인텔이 같이 할 게 무엇일까 보면 결국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텔레칩스라든가 칩셋 미디어라든가 코아시아라든가 이런 쪽들이 같은 맥락이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가온칩스라든가 미래 반도체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잘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오늘은 미래 반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반도체 역시도 단기 낙폭 과대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단기 바닥권을 여기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전일 갔다가 밀렸기 때문에 미래 반도체는 2만 원부터 시초가 매수하시고 목표 주가는 2만 5천 원을 보시고 손절은 좀 넉넉하게 18,500원을 보고 목표가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